아니 어르신, 여기 VIP 고객 창구라니까요? 일반 창구로 가세요. 30대 중반의 여자 은행원이 코웃음을 치며 손가락으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청주중앙은행 지점의 과장 김수진이었죠. 시멘트 가루가 묻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온 70살 노인을 보자마자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노인의 손에는 때 묻은 통장 하나가 들려 있었죠. 과연 이 노인의 정체는 무엇이며 다음날 은행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청주중앙은행 본점은 평소처럼 고객들로 북적였죠. 최민호는 고향마을 뒷산의 농로공사를 직접 확인하고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 은행에 들렀던 것이죠. 손에 든 통장은 40년 전에 만든 것이었습니다. 고향집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낡은 통장이었죠.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하려고 들른 것뿐이었습니다. 김수진은 최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작업복과 낡은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죠. 코를 찌푸리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1천만 원 이상 고액 거래하시는 분들만 이용하는 창구예요. 일반 창구 저기 보이시죠? 저기 가셔서 번호표 뽑으시고 기다리세요. 차갑고 무례한 말투였습니다. 주변의 다른 직원들도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죠. 또 저런 분이 오셨네. 구분을 못하시나 봐.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민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잠깐만 확인 좀 하고 싶은데 안 되겠소? 충청도 사투리가 섞인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하지만 김수진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규정이에요. 일반 창구 가세요. 빨리요. 뒤에 대기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비켜주세요. 손가락으로 문 쪽을 가리키며 쫓아내듯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남자 직원도 거들었죠. 어르신, 저희도 바쁘거든요. 규정 지켜주셔야죠. 무례함은 전염되는 것 같았습니다. 최민호는 잠시 김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일은 평생 숱한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이런 무례함은 오랜만이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그럼 저기로 가야 되겠네요. 천천히 몸을 돌렸죠. 뒷모습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김수진은 동료 직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요즘 노인네들 진짜 답답해. 말이 안 통해. VIP 창구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킥킥 웃었습니다.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죠. 일반 창구로 간 최민호는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47번이었죠. 현재 진행 중인 번호는 12번이었습니다. 최소 1시간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기석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죠. 주변 사람들도 그를 힐끗거렸습니다. 작업복 차림이 눈에 띄었던 것이죠. 일부는 자리를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최민호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통장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김수진은 VIP 창구에서 태블릿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쁜 것도 아니었죠. 옆 직원과 주말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간다는 얘기를 신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최민호 쪽을 보며 또 한마디 했습니다. 아까 그 할아버지 봤어? 작업복에 시멘트 묻은 거 진짜 웃기지 않아? 여기가 공사판인 줄 아나 봐. 동료 직원도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인정, 좀 씻고 오시던가. 최민호는 올해 70살입니다. 대한건설그룹의 창업주이자 회장이었죠. 재계 순위 10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의 총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은행에서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정장 대신 작업복을 입고 다녔고 고급 승용차 대신 10년 된 경차를 몰았으니까요. 그가 이렇게 검소하게 사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40년 전 최민호는 빈손으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충청도 시골 농부의 아들이었죠. 주머니에 든 돈이라곤 5,000원이 전부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죠.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이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일하며 돈을 모았죠.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고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지금은 직원이 5,000명이 넘습니다. 계열사만 15개가 넘었죠. 하지만 최민호는 여전히 현장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직원들과 함께 땀 흘렸습니다. 본인이 흙을 밟아봐야 공사의 품질을 알 수 있다고 믿었죠.
회장실에 앉아 서류만 보는 건 본인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런 회장님을 존경했습니다. 함께 고생하는 리더였으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향 마을에 농로를 새로 내는 공사가 있었죠. 본인이 직접 비용을 대고 현장을 챙겼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편하게 다니도록 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새벽부터 현장에 나가 일을 확인했죠. 작업자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업복에 시멘트 가루가 묻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죠. 그냥 그 차림으로 은행에 들렀던 것입니다. 최민호는 대기석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은 빠르게 업무를 처리했죠. 하지만 자기처럼 평범한 차림의 사람들은 오래 기다렸습니다. 같은 고객인데도 대우가 달랐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겉모습만 보는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나서야 차례가 왔습니다. 최민호는 창구로 다가갔죠. 젊은 여직원이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업무이세요? 친절하지도 불친절하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최민호는 통장을 내밀었죠. 이거 잔액 좀 확인하고 싶소. 직원이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래된 통장이라 시스템에 바로 조회가 안 됐죠. 잠시만요. 구형 통장이라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10분쯤 지나자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저기 어르신 혹시 본인 확인증 가져오셨나요? 신분증이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최민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신분증을 건넸죠. 직원이 신분증과 화면을 번갈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민호 대한건설, 이 계좌 명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최민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소. 다음에 다시 올 테니. 그냥 가겄소. 최민호가 은행을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수진이 VIP 창구에서 큰 소리로 불렀죠. 잠깐만요. 거기 어르신. 아까 그분 맞죠?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민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죠. 김수진이 동료 직원 2명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죠. VIP 창구는 규정을 아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일반 창구에서 시간 끌고 계세요? 다른 고객들 업무에 지장 준다고요. 김수진의 말투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최민호에게 쏠렸죠. 최민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통장 확인만 하고 가려는 뒤 미안하구만요. 하지만 김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확인만요? 그런 건 인터넷 뱅킹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요즘 누가 은행까지 와서 해요? 옆에 있던 남자 직원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르신들이 디지털 시대를 따라오셔야죠. 은행 직원들 시간도 소중하거든요. 말은 공손한 척했지만 내용은 무례했습니다. 김수진이 최민호의 작업복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코웃음을 쳤죠. 공사장에서 일하시나 봐요? 그럼 급여 통장은 따로 있으시겠네. 그 통장으로 가세요. 여긴 목돈 거래하는 곳이니까. 조롱하는 투였습니다. 최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수진을 조용히 바라봤죠. 하지만 그 시선이 김수진을 더 자극했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보세요? 할 말 있으면 하시든가. 아니면 빨리 나가시든가. 여기 서서 분위기 망치지 마시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대기하던 다른 고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전호인 뭐지? 은행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중년 여성 고객이 끼어들었습니다. 직원 말 좀 들으세요. 다른 사람들도 기다리잖아요. 나이 드셨으면 예의는 지키셔야죠. 또 다른 남성 고객도 거들었죠. 요즘 노인네들 진짜 버릇 없어. 말이 안 통해. 사방에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최민호는 고립된 섬 같았죠. 하지만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죠. 김수진은 승리한 듯 웃었습니다. 보안 요원을 불렀죠. 저분 좀 모셔다 드려요. 본인도 불편하실 것 같으니까.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나가시죠. 최민호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일반 창구의 여직원이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잠깐만요. 김 과장님, 이분은 숨이 차서 말을 잇지 못했죠. 하지만 김수진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요. 이미 처리했으니까. 가시라니까요, 어르신. 최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소이, 그럼 나가겠소. 천천히 은행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김수진은 동료 직원들과 킥킥거리며 웃었죠. 드디어 해결됐네. 진짜 골치 아팠어. 일반 창고 직원은 창백한 얼굴로 김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이미 늦었으니까요. 은행을 나선 최민호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10년 된 경차가 햇볕 아래 서 있었죠.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을 잡고 앞을 바라봤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른 평생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처음은 아니었죠. 젊은 시절 막노동할 때도 무시당한 적이 많았습니다.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던 29살의 본인 모습이었죠. 현장 소장이 작업복 차림의 본인을 보고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야, 거기 흙투성이. 제대로 못하면 임금 안 줘. 그때도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일했죠.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성실함으로 인정받았고 작은 회사를 차렸고 결국 대기업을 일궜죠. 하지만 오늘의 일은 달랐습니다. 나이 70이 되도록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겉모습만 봤죠. 작업복을 입으면 무시당하고 정장을 입으면 대접받았습니다. 돈이 많으면 귀한 대접을 받고 없어 보이면 함부로 대했습니다. 최민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맞는 세상인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실장 이지훈의 전화였죠. 회장님, 오후 이사회 준비 다 됐습니다. 3시까지 본사로 오시면 됩니다. 공손하고 정확한 목소리였습니다. 최민호는 잠시 망설였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 씨, 내일 아침 청주중앙은행 본점으로 같이 가자. 정장 입고 말이야. 이지훈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청주요? 무슨 일이시라고요? 최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확인할 게 좀 있어서 그래요. 내일 아침 8시에 본사 앞에서 만나자. 그리고 재무팀장하고 법무팀장도 같이 데리고 와. 이지훈은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죠.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괜찮으신 겁니까?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최민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소. 내일 보자. 전화를 끊은 최민호는 다시 은행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죠. 김수진도 보였습니다. 여전히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본인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우습다는 듯이 말이죠. 최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될 거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경차의 엔진 소리가 작게 울렸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로 은행 건물이 멀어지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멀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 말입니다. 고속도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이었죠. 라디오에서는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대한건설그룹이 올해 매출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민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10조 원을 버는 회사의 회장이 작업복 입었다고 은행에서 쫓겨났으니까요. 참 아이러니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달라질 거였습니다. 확실하게 말이죠.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청주중앙은행 본점 앞에 고급 세단 3대가 멈춰섰죠. 첫 번째 차에서 최민호가 내렸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맞춤 제작한 네이비 정장에 실크 넥타이를 맸죠. 구두는 이탈리아 수제품이었습니다. 백발을 단정하게 넘긴 모습은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20대 젊은이들도 압도할 기품이 느껴졌죠. 두 번째 차에서 비서실장 이지훈이 내렸습니다. 40살의 그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죠. 서류 가방을 들고 재빨리 최민호 옆으로 왔습니다.
세 번째 차에서는 재무팀장과 법무팀장이 내렸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확히 어떤 업무를 보시려는 겁니까? 최민호는 은행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2층 높이의 현대식 건물이었죠. 유리창에 아침 햇살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계좌 하나 정리하려고 왔소. 아주 확실하게 말이야.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지훈은 더 묻지 않았죠. 회장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뒤를 따랐습니다.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5명의 정장부대가 들어서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로비에 있던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고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지, 저 사람들 뭔가 대단해 보이는데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민호는 곧장 VIP 창구로 향했습니다. 어제 그 자리였죠. 김수진이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수진은 고급 정장 차림의 일행을 보고 황급히 자세를 고쳤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공손하게 인사했죠. 어서 오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최민호의 얼굴은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장 차림이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였죠. 최민호는 김수진 앞에 섰습니다. 조용히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계좌 정리 좀 하겠소. 김수진이 신분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최민호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증을 컴퓨터에 대고 조회했습니다. 화면에 정보가 뜨자 눈이 커졌습니다. 대한건설그룹 회장, 계좌 잔액 2조 3천억 원, 숨이 막혔습니다. 고개를 들어 최민호를 다시 봤죠. 그제야 어제 그 노인이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어제 그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죠. 옆에 있던 동료 직원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김수진을 쳐다봤습니다. 김수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어제는 제가 실수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민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괜찮소. 그냥 업무나 봅시다. 계좌 전액 인출하고 싶은데. 김수진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전액이요? 2조 3천억을 전부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최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전액 말이요. 오늘 당장 처리해 주시구려. 이지훈이 옆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체 계좌 정보입니다. 재무팀장도 노트북을 열었죠.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김수진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이건 제가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지점장님을 모셔와야. 지점장 박영수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있었죠. 회장님. 대한건설 최민호 회장님이시죠? 긴장된 목소리였습니다. 최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맞소. 계좌 정리하러 왔는데 문제라도 있소?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박영수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박영수는 VIP 창구로 들어갔습니다. 김수진을 밀어내고 자리에 앉았죠. 컴퓨터를 조작하며 계좌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2조 3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침을 꿀꺽 삼켰죠. 회장님, 정말 전액 인출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최민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전액 다 빼겄소. 오늘 당장 말이오. 이유가 뭔지 아시겠소? 박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됐던 것이죠. 최민호는 김수진을 가리켰습니다. 어제 저 직원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시오? 작업복 입었다고 무시하고 VIP 창구에서 쫓아냈소. 일반 창구 가라고 손가락질까지 했지. 1시간 반을 기다렸는데도 끝까지 무례하게 굴더구만. 결국 보안 요원까지 불러서 내쫓았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박영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수진을 돌아봤죠. 김수진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최민호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어떻게든 보상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행 경력 30년 만에 이런 위기는 처음이었죠. 최민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용서요? 어제 나한테는 용서가 없었소. 작업복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 취급도 안 했지. 나이 이름 먹은 노인을 보안 요원 불러서 끌어내듯 했소. 그런 은행에 내 돈을 맡기고 싶지 않구만. 당장 전액 인출 처리해 주시오.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박영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2조 3천억이 빠져나가면 지점 실적이 엉망이 될 거였죠. 이지훈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체 계좌는 여기 있습니다. 국민은행 본점 계좌로 전액 이체하시면 됩니다. 차갑고 정확한 목소리였습니다. 재무팀장도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죠. 실시간 이체 확인 시스템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최민호 일행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은 본점 승인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최민호는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9시요. 12시까지 처리 안 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겠소. 고객 차별 대우와 부당한 업무 거부로 말이오. 언론에도 알릴 거고. 냉정한 선언이었습니다. 박영수는 패닉에 빠졌죠. 황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본점에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본점 부행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2조 3천억 인출이라니? 박영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직원의 실수로 대한건설 회장님을 모욕했다고 지금 전액 인출을 요구하신다고 말이죠. 전화기 너머로 부행장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수진 과장을 즉시 대기 발령 조치하시오. 그리고 회장님께 정중히 사과드리고 어떻게든 만류해보시오. 2조 3천억이 빠지면 우리 은행 분기 실적이 바닥납니다.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최민호는 단호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소. 그냥 업무 처리나 해주시구려. 12시까지 말이오.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박영수는 결국 처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손가락이 떨리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2조 3천억 원이라는 숫자를 입력하는 손이 무거웠습니다. 은행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1시 30분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체가 완료됐죠. 2조 3천억 원이 청주중앙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옮겨갔습니다. 박영수는 창백한 얼굴로 확인증을 내밀었습니다. 처리 완료됐습니다, 회장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최민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확인했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소. 그럼 이만 가겄소.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김수진은 창고 뒤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죠. 자신의 실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2조 3천억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이 자신의 무례함 때문에 빠져나간 것이죠. 은행 경력은 끝장났습니다. 아니, 금융계 전체에서 퇴출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박영수가 김수진을 불렀습니다. 김 과장, 즉시 인사팀으로 가시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김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하지만 박영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미 본점에서 결정났소. 당신은 오늘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파면 수순이 될 겁니다. 냉혹한 선언이었습니다. 김수진은 주저앉았습니다. 12년 쌓아온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모두 본인의 오만함 때문이었죠. 작업복 입은 노인을 무시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대가였습니다.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동료 직원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도 연루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은행 밖으로 나온 최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청주의 가을 공기가 상쾌했죠. 이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속이 후련하십니까? 최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련하진 않소. 그냥 필요한 일을 한 것뿐이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지.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교훈을 주려던 것이었습니다.
이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의 뜻을 이해했죠. 차로 돌아가는 길에 이지훈이 보고했습니다. 참고로 청주중앙은행 주식도 저희가 5%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주 자격으로 경영 개선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최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필요 없소. 이 정도면 충분하요. 은행도 교훈을 얻었을 테니까. 관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은행 건물이 멀어졌죠. 건물 안에서는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지점장은 본점에 보고하느라 바쁠 것이고 김수진은 짐을 싸고 있을 것이며 다른 직원들은 사태를 수습하느라 정신없을 것입니다. 최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했죠. 며칠 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수진은 파면됐고 금융계에서 영구 퇴출됐다고 했습니다. 청주중앙은행은 전 직원 대상으로 고객 응대 재교육을 실시했다고 했죠. 본점에서는 고객 차별 금지 지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VIP 고객이든 일반 고객이든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최민호의 한 번의 행동이 은행 전체를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최민호는 보고를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구만. 이제 다른 고객들은 무시당하지 않겠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복수보다 더 중요한 건 변화였습니다. 시스템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는 것,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었죠. 최민호는 다시 작업복을 입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본인의 자리는 회장실이 아니라 흙먼지 나는 공사 현장이었으니까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최민호는 여전히 검소한 삶을 살고 있었죠. 오늘도 작업복 차림으로 지방 현장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에 노인 복지관을 짓는 공사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비용을 대고 관리하는 프로젝트였죠. 마을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현장 인부들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젊은 인부가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왜 이렇게 직접 현장에 오세요? 편하게 사무실에 계시면 되잖아요. 최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장에 와야 사람들 마음을 알 수 있어. 서류로는 못 보는 게 많지. 사람이 제일 중요한 법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인부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이런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게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최민호는 뉴스를 봤습니다. 금융권의 고객 차별 문제를 다루는 특집 프로그램이었죠. 청주중앙은행 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전국 은행을 대상으로 고객 응대 실태를 점검했다고 합니다. 여러 은행에서 문제가 드러났고 개선 조치가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최민호의 용기 있는 행동이 금융권 전체를 변화시킨 것이었죠. 인터뷰에 나온 한 시민이 말했습니다. 저도 은행에서 무시당한 적이 있어요. 옷차림이 평범하다고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민도 거들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사람은 존중받아야죠.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공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최민호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됐구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민호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 앞 개울가를 걷고 있었죠. 맑은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문득 40년 전 서울로 올라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주머니에 5,000원 들고 무작정 올라갔던 29살의 본인, 건설 현장에서 무시당하고 차별받았지만 참고 견뎠던 시간들, 그때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본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시당하는 걸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지훈의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청주중앙은행 박영수 지점장이 사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싶다고 합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최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만날 필요 없소. 사과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니까. 그냥 앞으로 고객들 잘 대하라고 전해주시구려. 담담한 대답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개울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쉬지 않고 흘렀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거칠 것 없이 흘러갔죠. 최민호는 그 모습에서 인생을 봤습니다.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높은 곳에 있을수록 더 낮은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믿었죠. 그게 본인이 평생 지켜온 철학이었습니다. 마을 복지관 기공식 날이 왔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두 모였죠. 최민호는 작업복 차림으로 참석했습니다. 인사말을 할 때도 거창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만들겠소. 내년 봄에 완공되면 많이 이용해 주시구려. 짧고 진솔한 말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진짜 어른이지.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기공식이 끝나고 최민호는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창밖으로 펼쳐진 가을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황금빛 들판과 붉게 물든 산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최민호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저렇게 자연스러워야 한다고,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아름다울 수 있다고,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청주중앙은행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 누구에게나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 오만함은 결국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수진은 그 교훈을 가장 뼈아프게 배웠죠. 12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으니까요. 하지만 그 덕분에 수많은 은행 직원들이 달라졌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죠. 최민호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고 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누비며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회장이라는 직함보다 사람이라는 본질에 충실합니다. 그게 본인이 평생 지켜온 방식이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철학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최민호는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진짜 리더의 모습으로 말이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보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